자, 안녕하세요. 가천대 국어 19회 모의고사 강의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번은 화법 영역의 지문인데요. 화법을 푸시기 전에 어떤 유형의 말하기인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안내라는 말하기입니다. 그러면 안내라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1번 문제처럼 말하기 방식이 나올 때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뭐 설명을 하고 있다, 뭐 안내한다, 당연히 이런 단어들 나올 수 있죠. 정보 전달의 말하기니까. 그런데 선지가 길기 때문에 끊어봐서 실제로의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앞부분에 그래서 지문과 일치하는 내용, 뒷부분에 이 말하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인데요. 자, 핵심적인 공간의 부재가 보관되기 전 이루어지는 단계에 대해서 안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한다.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겠죠? 단계가 나와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지. 단계라는 표현은 지문에서는 과정이나 절차 등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표지나 먼저, 나중 이런 표지 등이 쓰일 수 있습니다. 지문에 여러분 이 단어 확인하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을 때는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 시간 표현을 말하는 72시간 이런 단어가 있거나, 그리고 경우라는 이런 말이 있거나 하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2번 문제. 메모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는데, 건식세척이라는 지문에 나와 있는 단계에 대한 설명이 선지에서는 벌레나 균을 죽이기 위한 살균 과정으로 바꿔 서술되어 있습니다. 건식이란 건 먼지를 없애는 거지 균을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에는 장문인데요. 자기소개서의 초고이다. 자,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타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유형인데요. 3번에 2번.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었던 독서 경험이 드러나도록 내용을 작성한다.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자기가 읽었던 한 편의 글이 이 자신의 진로 활동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엔 4, 5번 지문, 식사문에 초고가 나와 있는데요. 식사문이라는 것은 행사가 있는 자리에서 연단에 서서 읊는 글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글에서는 4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보기의 내용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있고 그 결과대로 이 지문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묻는 것인데, 그렇다면 보기에 1, 2, 3, 4번, 선지의 1, 2, 3, 4번이랑 대응하는지를 보시면 되겠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의 설문조사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공고문의 일부이다 하고 나와 있는데, 수정되어야 할 것은, 자, 지문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학생들이 준비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안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발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주어진 안건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법한 단어가 다양한이란 말이 있으니까, 체험이란 말이 있으니까 맞지 않느냐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문법 문제인데, 자, 이 문법 문제는 예시가 있기 때문에 써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세 단어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을 보면 일단 다 이음절 단어고, 1음절에 해당하는 게 용언의 어간으로서 보이는 놓는과 꺾는이 있고, 암만 같은 경우는 체험하고 조사의 결합인데, 이때 이 단어들이 다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어에 받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음은 규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 뒤에 보면 니은도 오고 미음도 오고 니은도 오고 해서 동일한 음운 환경 비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음화라는 교체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교체고 비음화도 교체니까 두 번의 교체,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7번에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기억을 먼저 읽어보고 어떠한 이러한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모습은 다르더라도 같은 기능을 한다. 중요한 건 같은 기능이에요. 역할이 같아야 됩니다. 어떠한 서술격 조사로 쓰였으면 동일하게 서술격 조사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 뭐 3번 문제 보시면 어시 나와 있는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죠. 그러면 엿의 경우에도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여야 하는데, 두 번째 문장의 엿 같은 경우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이하고 어시 결합해서 엿이 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에 어시랑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겠죠. 형태수가 두 개니까 기능이 다르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시랑 이 형태를 이루느냐? 어시랑 이 형태를 이루는 경우는 아시 되거나 혹은 하다에 붙는 엿, 하였다의 엿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라는 말이 오지 않았는데 엿이 쓰였다는 두 번째 문장에서의 엿은 앞에 어시랑 동일한 과거 시제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문제의 다른 예문들을 통해서 이 형태가 출현하는 환경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을과 르의 목적격 조사로의 기능은 동일하지만 앞말에 체언의 받침이 있느냐의 유무가 다르고 2번 문제는 마가 집어에서 역시 연결어미로서의 아나 어가 쓰였는데 모음의 모양에 따라서 양성이면 아, 음성이면 어가 쓰입니다. 두 번째 문장의 집어보아라의 집어의 어가 음성 모음의 뒤에서 출현하는 연결어미인 셈이죠. 그리고 4번은 사과와 배, 책과 연필이라고 해서 두 체언을 이어주는 접속조사로의 기능은 동일한데 첫 번째 문장의 와는 체언의 받침이 없고 두 번째 문장의 과는 체언의 받침이 있습니다. 자, 이때 4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접속조사로서의 와와 과도 있지만 부사격 조사로서의 와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언 둘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은 접속격 조사고 그렇지 않고 철수는 아빠와 닮았다. 이런 문장에서의 와는 체언 둘 사이에 들어간 게 아니죠. 이거는 부사격 조사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응용해서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자, 다음으로는 8번에 바로 중세국어 문제인데 수저라는 체언은 동일하지만 뒤에 주격조사에 이가 온다면 그 이 같은 경우는 저와 결합해서 수제라고 표기하고 발음은 수저이라고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용격 조사는 사람이 아닌 대상 뒤에는 시옷이 오는데 이 시옷을 4번 사례처럼 받침으로써 적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관용격 조사 시옷은 사람이 아닌 대상에 오는 말, 주격 조사로의 이는 결합해서 이렇게 수제처럼 쓰이기도 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에서 지금 보면 기역, 니은, 밑줄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두 대상의 비교 대조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음을 아시고 그리고 대상이 이것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는 따옴표에서 나오는 개념이 있으면 새로운 개념으로서 이것을 정의하고 쭉 일관되게 이 대상에 대해서 서술하겠구나 보실 수도 있어야겠어요. 오른쪽 하단에 가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미시사가 나오는데 따옴표 속에 이 미시사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시면 이 영어의 어원을 가지고 미시사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걸 보시면은 이게 특정 대상으로서 주된 서술 대상임을 알 수 있어요.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밑줄에서의 기역, 니은이 바로 이 미시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인데 기역이라고 하시면 바로 실증주의, 니은이라고 하면 아나락파. 그러면 실증주의의 특징 뭐야? 아나락파의 특징 뭐야? 이렇게 딱 대비되는 그 각각의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겠죠? 실증주의 역사학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역사적 자료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에 충실하고 이것은 미시사에 대해서 반박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기억이 다른 입장에서 반박받을 수 있는 요지입니다. 3번에 보시면 역사학을 자료 제공자의 위치로 전락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이거는 기억이 받는 반박이지 기억이 미시사를 반박하려고 쓰는 말은 아니에요. 자, 10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미시사라는 단어에서처럼 느끼듯이 미시, 작은 거에 주목하는 관점이고 3번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주제들을 연구에 초점으로 삼았다라는 게 답이 되겠죠. 자, 다음은 사회지문으로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 11번 문제. 밑줄 주변에 답이 흩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2번이고요. 이 글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우리 사회에서도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상호작용의 그런 양상이 바뀌어서 인터넷 통신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끈끈하게 되고 있습니다. 11번 문제에서는 바로 그 점을 묻고 있는데 4번 선지의 인터넷 카페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동체에 비해서 사회적 연계를 만드는데 덜 효과적이다. 아니죠. 오히려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여러분도 우리 학원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가 연계를 더 잘 못 만든다,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건 틀린 얘기예요. 자, 그리고 현대시 김소월의 작품이랑 신경림의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때 4번 두 편의 작품 모두 자연물의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여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자연물이라는 거는 시적 대상이라 볼 수 있고요. 시적 정서라는 말은 화자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시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시적 대상, 시적 소재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통해. 뭔 얘기예요? 주제의식 드러내죠. 그러한 당연한 얘기들이 4번에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은 인격적 속성을 부여했느냐. 자, 이것은 바로 의인법의 다른 표현인 거죠. 그러면 이 작품에 의인법이 쓰였는지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의인법이 쓰이는 걸 보려면 주어를 찾아야 돼요. 자, 가시의 주어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라는 이 문장 보이세요? 삼수갑산이 주어죠. 이게 자연물이고요. 나시를 보면 1, 2행, 하늘은 땅은 이란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자연물이죠. 근데 하늘과 땅이 날더러 뭐하고 라고 하니까 자연물이 오히려 화자로 하여금 뭐하다라는 서술은 의인법의 활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 자, 니은은 타향살이를 강요당하는 화자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표출한 것이군. 현실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작가로 김소월을 꼽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딱 선뜻 그렇게 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 오고 나니 기염타 아하 물도 많고 산첩이라 아하. 자,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죠. 자, 님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고향을 못 가는 현실. 이거 지금 비판적인 인식 드러낸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앞년이나 뒷년에서도 비판적 인식에 초점이 놓여야 돼요. 나를 고향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이 망할 놈의 사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고향에 가지 못해서 이게 뭔가 야속하구나라는 안타까운 심정은 드러나 있으나 비판적 인식 그리고 뭐 임에 대한 원망 이런 등의 정서는 보이지 않아요. 알겠죠? 자, 다음에는 고전 시간인데요. 윤손도 어부사시사라고 해서 작가도 뚜렷하고 제목도 뚜렷하고 여러 수의 작품이 묶여있는 연시조. 자, 연시조의 경우에는 주제적으로 접근을 하면 자연 친화적인 관점 그리고 자연에 내려오기 전에 속세에서 정치 현실에서 있었을 때 그 시절에 대한 뭐 회고도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뭐 미련이 남을 수도 있겠죠. 내가 이루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어부사시사라는 이 제목의 뜻을 풀어준다면 어부라는 게 실제로 이제 직업으로서의 어부가 아니고 취미 삼아서 고기잡이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사시라고 했을 때 사계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는 이제 노래, 말, 사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사계절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 추, 이, 동사 이런 식으로 각 계절을 언급하고 제시된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수의 작품이 실립니다. 여기서의 추, 2하고 동사를 구분을 해보면 추, 2 같은 경우는 수국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가을에 우동통하게 살찐 고기가 연상이 되고 마지막 행에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더욱 좋다. 자, 이 부분에서 인간이 속세를 말하는 거죠. 속세가 멀수록 더욱 좋구나라는 것은 바로 속세에 대한 거부감 드러내는 부분 맞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서는 겨울 풍경을 말하고 있는데 간밤에 눈이 갠 후에 경치가 달라졌구나. 앞에는 유리를 펼친 듯한 바다가 있고 뒤에는 첩첩이 쌓인 옥 같은 산이 있구나. 근데 이곳이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이 아니로다.
내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 풍경이 인간 세상의 풍경인지 신선 세계인지 아니면 뭐 불교의 세계인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신선의 세계인지 불교의 세계인지 인간 세상이 아닌 것 같구나라는 표현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있는 곳이 그림 같은 멋진 풍경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편의 작품을 비교해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속세에 대한 거부감까지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 세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16번. 자, 2번이 정답인데 낙엽이 만들어낸 가을 경치에 대한 경외감이 표출되고 있군. 공산 낙엽의 길을 어찌 알아보겠느냐. 빈 산에 낙엽이 많이 쌓여서 그 길을 어떻게 알아보겠느냐라는 거에서 경외감까지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외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외경심이라고도 바꿀 수 있는데 무척 놀라워하면서 두려워도 하는 마음이에요. 이 경외라는 거를 순서만 바꾸면 외경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고, 외경감 혹은 뭐 외경심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까지 있던가. 그냥 여기서는 길을 어찌 알아보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지, 이게 저 길을 어찌 가지? 나는 감히 갈 수 없을 것만 같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다음에 지금 보면 고전 소설에서 일단 제목을 보시고 원생 몽유록이구나 하는 거에서 원생이란 사람의 꿈속의 얘기구나, 그렇게 보고 푸셔야겠어요. 제목을 꼭 봐주세요. 17번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C에서 자, 권력을 가진 이에게 순종하는 원자의 평소 성격을 알려주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그 왕권을 이제 찬탈했던 세조에 대한 비판인데, 이 권력을 가진 이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나약해 보이잖아요. 뭐 C만 따서 보면 자허가 산신령이나 물귀신이라고 의심했지만 용모가 준수하고 행동거지가 하나하여 그죠, 한적해 보이고 아름다워서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기이하게 여겼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저 사람 인간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와 하고 놀라는 게 이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C에 대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도 복종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아까 제목을 잘 보라고 했죠? 그게 바로 18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꿈을 통해 주인공은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존재들, 원자라는 사람이 있으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면 오른쪽 다단에서 자, 이 뭐 빼어난 풍채의 사람이 등장하고 D 다음 구절 보시면 자허는 사람에게 예를 행하지 않고 임금에게 먼저 인사한 다음에 자리가 정해지길 기다렸다가 끝에 앉았다. 그리고 자, 이 부분에서 D 앞부분에 또 보시면 어린 임금을 부탁하고 나라의 운명을 맡길 만한 사람들이었다. 이게 어린 임금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 단종인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사육신들을 말하는 거죠. 뒤에서도 보시면 5사람이 사육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의 내용을 딱 이렇게만 보고 가도 답이 나오지만 제목을 보면서 이 작품의 줄거리까지 여러분 평소에 기억을 해두면 18번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구절이 있으니까 이게 답이야. 이렇게 꼭 찾으려고만 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시간 단축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좀 긴데 현대 소설이에요. 자, 여기서 아버지의 땅이라는 작품, 이것도 제목을 보고서 어떤 줄거리였지, 이렇게 서술상 특징 뭐였지 알아두고 접근하는 거랑 읽으면서 여기가 있잖아요 하는 거랑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19번 문제를 보시면은 4번에 오일병은 유해를 소홀히 대접하는 데에 대해서 뒤늦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오일병이 어디서 소홀하게 됐어요? 지문과 일치하지 않은 정보죠. 자, 그리고 20번에 리에를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뚫어져라 봤습니다. 14쪽에 보시면은 자, 리을 앞에 검은색 섬뜩한 쇠붙이의 촉감과 확실한 중량을 새삼스레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누구인가를 겨누고 열려있는 총구의 속성을 냉혹함을 자
구멍 속에서 완강하게 따리를 틀고 앉아있는 소름 끼치는 그 어둠의 깊이를 생각했다. 생각하잖아요. 회피가 아니죠. 그쵸? 응시하잖아요. 이거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고, 소설지문 같은 경우는 제목과 함께 줄거리와 함께 인물의 그러한 태도가 어떠한지 정리를 해두시고, 주제와 대응해서 이런 태도가 이런 주제를 표출하고 있다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시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9회 강의 해설 마치도록 할게요. 네네. 아까 찍다가 잘못돼서